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맥형 아카데미에 지금 바로 가입해주세요. 누가 사용하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키플레이스라는 곳에 상표 등록 조회가 있어요. 거기서 검색을 해봅니다. 두 번째 MC입니다. 김배구님 실제 이야기라고 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인 남편을 사별하고 인생 2막을 열고자 합니다. 막연히 이곳저곳 일하기보다 가장 익숙하고 즐거운 일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식당을 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 김배구님께서 남자거든요. 그래서 미국인 남편이 사별을 하고, 그래서 약간 의아했는데 이제 김배구님의 어머니의 사연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창업계획서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술을 곁들일 수 있는 요리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인생을 풀어가는 안주 맛있는 식당을 하며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안주가 맛있는, 평범해 보이지만 미국 남편하고 10년 살면서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메뉴로 어필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무언가 결합을 한다라는 건데, 동양과 서양을 다소 신선하긴 하지만 다소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조직 및 인력 계획입니다. 상업지역보다는 주거, 좋네요. 주거 지역에 동네 사람들 위치하고 4인 테이블 8석이 있는 동시 착석 32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너무 계산해. 4, 8에 32잖아요. 4인석에 4명이 오고 2인석에 2명이 오고 6인석에 6명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식당은 그렇지 않죠. 착석률이 보통 한 70% 정도, 3인석에 2명 오고 4인석에 3명 오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한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주방은 2명, 홀은 1명, 3명으로 단촐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주방은 밑준비는 2명에서 동시에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상세하게 기록하셨어요. 장사 시간에는 한 사람이 서빙과 계산으로 분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뭘 팔려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뭘 팔고자 하는 거, 욕심이 일단 많아요. 과해요. 지금 보면 보실까요? 경험으로 쌓은 저의 주력 메뉴를 제대로 살리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메뉴 소개, 설명은 진지하며 사장님 성격과 같이 깔끔 담백 중심의 요리임. 어머니가 깔끔 담백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볼까요? 큰 카테고리. 보쌈. 여기까지 좀 이해를 했는데, 새우 브로콜리 크림 스파게티, 이게 이제 서양으로 또 갔죠. 동양에서. 슈바인의 학생, 독일까지 가버렸어요. 찹스테이크, 미국 찍고, 해장 라면, 백종원 씨가 나와서 했던 땅끝마을인가요? 하여튼 거기까지 지금 갔습니다. 거의 한국까지 왔어요. 독일에서 미국 찍고 한국까지 왔는데,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주력 메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력 메뉴는요, 이렇게 주력이 많으면 이 집에 색깔이 안 보여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팔겠다 하면은 그냥 술집 같으면 팔 수도 있는데, 이 메뉴를 2명에서 준비한다? 슈바인의 학생을, 스파게티를, 보쌈을 삶는데, 전을 부치는데, 붙이고 삶고 굽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못하죠. 2명에서 일 시키면은 당장 1명 그만두고 1명이 또 바로 또 그만두는 확률이 100%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에는 이 주력 메뉴를 가지고 잘 보이는 한 가지 주력 메뉴, 예를 들어 오봉집이면은 낙지보쌈이 생각이 빵 나요. 김치옥이면 김치찜이 생각이 빵 납니다. 롱타임 놓으시면 피자 생각이 딱 나고요. 이렇게 주력으로 파는 메뉴가 생각이 나야지 그 메뉴가 땡길 때 우리가 찾아가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것들이 다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슈바인의 학생, 자꾸 독일이 문제인데, 이거 일주일에 몇 번 먹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어쩌다가 먹는 음식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 2번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 되게 중요해요. 김치찌개 2번 먹을 수 있잖아요. 치킨도 2번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슈바인의 학생을 일주일에 2번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데에 가야 돼요. 빈번하게 먹는 게 아니라면. 그래야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손님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동네 상권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유동인구 없는 곳에 가서 하겠다? 이거는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력 메뉴는 한 가지, 학생이냐, 보쌈이냐, 스파게티냐, 라면이냐, 스테이크냐, 이 한 가지의 주력 메뉴를 가지고, 두 번째, 파생 메뉴를 만들어야 돼요. 파생 메뉴. 주력 메뉴가 예를 들어 닭똥집입니다. 똥집이면 똥집 튀김, 똥집 무침,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주 재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파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스파게티를 가지고 파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크림, 토마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재료가 다양한 재료가 많으면 결국에는 주방의 냉장고의 저장 공간이 많아져야 되고 주방의 동선 규모가 커져야 되고 동선이 넓어지고 그러면 동선이 길어진 동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로도는 쌓여서 그게 이직률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력 메뉴를 찾고 제일 자신 있는 거 이 중에 그리고 파생 메뉴를 만들어서 메뉴를 다양하게 만들고 너무 메뉴가 없으면요 이게 주력 메뉴처럼 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먹으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먹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객단가를 계속 올려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장치를 못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력 메뉴, 파생 메뉴 중요하니까 쓸게요. 주력 메뉴, 파생 메뉴 뭐가 있을까요? 전략 메뉴. 이 전략 메뉴는 뭔가 이벤트성 있는 메뉴, 세트를 구성해서 할인을 통해서 팔 수 있는 메뉴 내지는 라면을 후식 개념으로 꽃게를 올려가지고 얼큰 해장라면 하나 딱 가지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세 가지 원칙에서 파생돼야지 모르면은 막 잡다한 걸 넣습니다.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자 볼까요? 점포 입지 선정 및 점포 관리. 월세가 비교적 싼 주택가. 계속 이제 주택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손님도 받고 간간히 좋은 카페 찾으러 오는 김에 심플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유도하고 싶습니다. 인테리어는 깔끔하면서 동서양의 느낌이 나는 아이템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비교적 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월세가. 그러다 보면 후미진데, 빠진데, 동네에 주머니 사정이 좀 얇은데 이런 데 들어갔는데 슈바인의 학생 막 35,000원 받고 있고 200g에 찹스테이크 19,000원 받고 있고 이게 이제 안 맞죠. 오피스로 가야 되는데 주거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오피스로 어떻게 보면 타겟의 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주거 쪽에 정한 게 이제 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창업하는 사람들 대부분 실패하는 게 보세요. 처음에 창업비가 없고 두렵기 때문에 크게 베팅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적 월세가 싼 주택가는요 가치 경쟁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죠. 가격 경쟁. 이게 쉬우니까 사람들이 다 이 경쟁을 합니다. 가격 경쟁을 하면은 다시 말해서 고객이 단골이 잘 형성이 안 돼요. 왜? 싸서 가는 거지 거기에 매력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성비가 좋아서 가는 거지 그렇게 땡겨서 매력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런 곳은 단골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풍부한 곳에 가서 계속 신규 고객이 창출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창업자가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을 낮춰서 파는 전략을 세우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후미진데 이런 데 들어가서 가격을 낮춰서 파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하는 실수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요즘 MZ세대들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2030의 주된 소비층들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싸다고 가지 않습니다. 비싸도요. 그런 곳에 가서 찾아가서 같이 소비를 합니다. 사진을 찍고요. 그 공간을 즐기고요. SNS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손님으로 내가 모으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주된 소비층이기 때문에 그런 손님들을 잡아야지 또 SNS로 더 많이 전파가 됩니다. 이렇게 컨셉을 결국에는 가치를 배울 수 있고 가치를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지 싼 곳에 가서 낮은 창업비로 권리금 없이 그렇게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 경쟁하는 방법은 맥형 아카데미에 오시면은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하는 것 또한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유동인구가 풍부한 곳, 말씀드렸듯이 김치찌개는 일주일에 한두 번 먹지만 청국장은 한 달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청국장집을 하면은 유동인구가 풍부한 곳에 가서 해야 됩니다. 왜?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이 늘 신규 고객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끝으로는 프랜차이즈를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좋습니다. 어떻게든 개인 가게 잘 되게 해서 줄 서게 해서 오래가는 가게 만들면 결국에는 누군가 저 가맹점 하고 싶어요. 분점 내주세요. 그때 한번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 MC분들 창업계획서를 한번 가지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맥을 한번 짚어봤고요. 여기 상식의 시대 팟빵 제가 밑에다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가셔서 방송이 나오는 날 또 한번 재밌게 그냥 웃으면서 촬영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운전 중이나 이동 중에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맥형 아카데미에서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